아침에 양동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푸른 길에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없던가요? 별로 없더라고요. 어허, 사실 교수님 소개받아서 우리가 예. 푸른 길을 건너서 네. 여기 동구에 네. 카페라든가 예전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광주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이 크게 두 곳이 있는데 네. 세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여기 동구가 있어요. 구도심이죠. 네. 구도심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오래된 네. 구도심이 동구고 동구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또 양림동. 양림동은 꽤 많이 젊은이들이 알려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그러니까 일신방직 전남방직이라고 광주의 산업에 네. 그 근간이 됐던 예.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예. 여성 그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것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발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주로 네. 크게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세계관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보수 우파들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걸 새로 좋아하죠. 짓는 거 새로 좋아하죠. 짓는 걸 예, 좋아하죠. 불도저식. 그렇죠. 예. 원래대로 하면 보수야말로 지키는 건데 예. 요즘 현 세대는 좀 반대잖아요. 예. 일단 보수는 싹 밀고 새로 새로 짓는 걸 좋아하죠. 예, 예. 진보는 옛것을 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 지키고. 경향이 있죠. 예. 지키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하죠. 앞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실제로 이상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대체적으로 있다. 보수적인 사람들 유대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네. 혹시 생각나는 사람 뭐 있어요? 보수- 보수적인 우리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예. 아주 보수적인데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일 떠올리는 매천 황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한 사람도 네. 아파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 혹시 매천녀라고 읽어보시면 네. 아 우리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예. 어마어마한 분인데 예. 그분이 보수에 제가 보기에는 뿌리가 돼야 되는 분이 네. 한 분이거든요. 예. 우리 근데 보수자들 안 읽어요, 안 그 책을. 이승만. 예. 그다음에 김구 스님도 보수적인 분이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예, 대표적으로 네. 김구 선생님도 보수적인 분이죠. 민족자주. 예. 요즘에 그 특이한 것은 예. 그 보수 주자들이 섬기는 예. 그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은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승만 이론적으로는 예. 리버럴한 사람이죠.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에 가깝죠. 예, 예. 미국식 자유주의 예, 예.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고. 예, 예. 그래서 보수가 아니다. 보수 아니에요, 그분. 예, 예.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엉뚱한 데 가서, 보수들은 왜 이상한 데 가서 문을 두드려? 김구 스님 모시고 몇천 그러니까요. 황현 모시고 얘야 예. 정상적인 예. 국가가 정치가 되는데 예. 아주 그 아쉽죠. 홍범도 장군. 사람들 막 엉뚱한 데 가서 문 두드리고 엉뚱한 데 있어요. 가서 막 문 두드리고 그거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 아니, 그 교수님 제가 사실은 이제 아침에 네. 상당히 뜨거운 민심을 기대하고 광주에 왔어요. 아하. 예, 광주에 오면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최소 1시간 이상씩 정치 토론할 수 아하. 있을 거다.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죠. 지금은 아니죠. 아, 지금은 아닙니까? 네. 예, 너무 약간 일찍 무관심. 왔어요? 지금은, 약간 무관심. 교수님 너무 정확하세요. 네. 지금 다 그냥 말씀들을 자제하시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 태도로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과거에 대한 심판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가, 역시 광주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고관여층이죠. 예, 고관여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180석이나 몰아줬고, 그리고 촛불정부였고, 지방정부도 다 줬는데, 뭐 했어? 이런 얘기가 역시 광주에 오니까 나오더라. 물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가 아니면 다른 데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금 긴박하게 네. 이기냐 지냐를 게임을 하는 곳이라면 네. 광주는 좀 그렇고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다 근본을 파헤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해서 뭐가 좋지? 그렇죠. 우리가 왜 이겨야 되지? 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면 네. 우리가 이겼을 때 잘했어? 음. 그것도 크게 이겼을 때 뭐 했어 도대체? 뭘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지?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우리 기자님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2020년 총선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아니, 네, 언론인도 제 심판 생각에 대상이라면.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네. 이긴다는 것
다음에 뭘 원했냐라고 하는 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더듬어 보자면, 저는 이제 촛불 혁명 때, 네. 저 길바닥에서 제가 그 하루도 주말을 쉰 적이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셨구나. 네, 5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촛불 현장 이렇게 생중계했어요. 예. 생중계. 예, 예, 예. 이렇게 방송하셨어요? 예, 이렇게 방송했어요. 똑같이. 방송하신 지 오래되셨구나. 저 오래됐습니다. 난 최근에 하신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연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방송 예. 최근에 하신 줄 알았어요. 예, 제가 한 3년 정도 좀 쉬었다가 와가지고, 예, 좀.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핵연대, 예, 그리고, 개혁입법연대, 탄핵연대, 예, 그래서 일종의 민주당, 아니, 정의당이죠. 그때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 동조했던 당시 새누리당. 그렇죠. 예, 거기까지 해서 일종의 촛불연대를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된 거죠. 민주당으로. 그러면서 구도가 바뀌었다. 예,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2020년에 그 총선 통해서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개혁입법 추진된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방송법,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 이런 거 하나도 못한 거 아니냐, 뭐 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되는가? 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모두가 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 스스로도 네. 그에 관한 의제, 선정이나 담론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네. 라고 하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일단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다면 네.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막강하게 맡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뭐 비판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네, 비판하는 말이 네. 아니고 예. 뭔가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네. 대통령은 대통령의 수준에 맞게 할 예. 필요가 있겠죠. 예. 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의사 형성 과정에 네.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음. 깊이 관여했던 분들. 코아 그룹. 그렇죠. 예. 그분들이 반성을 해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정치적 책임을 이번 총선에서 본인 나름대로 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럼 누굽니까? 임종석? 그래서 저는 예. 그 개인적으로는 임종석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예. 누구 개인을 거론하기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런데 예. 저는 더 솔직히 말하면 네. 민주당의 친명할 때 좀 이상해요. 네. 냉정히 정치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지만 예, 예.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중에 친명이 몇 명이 됩니까? 실제로 친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거의 없잖아요. 아니, 제가 여담인데 정성호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그랬대요.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네. 야, 이 대표. 친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를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예. 그건 이제 이번 총선 결과가 친명 그룹을 형성하겠죠. 그렇죠.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건 예. 당연한 거라고 네.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친문 그룹이에요. 맞아요. 문재인하고 친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문재인하고 친하냐, 이재명하고 친하냐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왔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네. 거기에 코어 중심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 적어도 예. 나는 예.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예. 총선에서 이런 예. 역할을 하겠다. 아, 라고 해주는 분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없다. 없다. 이제 예. 단 한 분도 없잖아요. 예. 심지어 광주에서도 예. 광주에서도 반명을 대표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해가 친명이라고 막 내세우는 주장해요. 예, 주장해요. 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예, 친명이라고. 예. 반명이었어요. 반명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조금 너무 심하다. 심하다. 그래서 예.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면 좀 네. 역겹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이 네.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선거 닥치니까 그렇죠. 내가 친명이야. 내가 친명이야. 사실은 내가 뭐- 누군지 말 안 해도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다 알아. 그런데 굳이, 예.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네. 그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래서 반명에서 친명인 척하는 사람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그런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지난 180석을 네. 180석을 주어진 예. 민주당에서 예. 중요한
특히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당일 때, 네. 여당이면서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왜 네. 중요한 입법을 못 했는가? 거기 그 의사결정의 핵심에 있던 분들, 네. 그분들이 반성해야죠. 네. 사실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죠, 사실. 예, 그분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심판론 같은 것들이 그렇죠.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일찌감치 당 떠나서 딴 네. 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예. 광주 시민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글쎄, 제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광주에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모든 사람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어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네.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화합했을 때 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그 쪽보다는 예. 그 이쪽 호남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했던 젊은 친구도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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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약간은 그 리버럴한 친구들이 예, 있습니다. 리버럴. 그 친구들이 자유주의자들. 예, 윤석열하고는 결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같이 나왔어. 예를 들면 네. 윤석열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네. 윤석열과 이준석이 결합할 때 예. 배회하다가 예. 이준석이 떨어져 나오니까 네. 있다가 예. 그런데 호남에서 너무 소수거든요. 자기 예, 느낌이. 예, 예. 그런데 우리 이낙연이 붙어주니까 예. 드디어 호남이 아. 새로운 정책 세력이 생긴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제 생각에 예. 10명 중에 1명은 됩니다. 광주에서. 광주에도 예, 어디 예. 하나.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정치적으로 이미 네. 의미 상실이에요.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어요. 예. 사실 이낙연 대표는 광주에서 볼 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다. 지난 대선 때 끝났어요. 이미 지난 대선 때 왜냐하면 끝났다. 대선 네. 그 당내에 예. 당내에서 이제 그 스투프를 할 때 네. 이낙연이나 그다음에 예, 이재명이 이재명이야. 할 때 초창기는 이낙연 쪽이 많았죠. 광주에서. 광주에서 많았죠. 예, 예. 점점 가는데 네. 이 모든 책임이 예. 아니 그분한테 있어요. 이 모든 책임. 지금 네. 이렇게 막 민주당에 대한 그렇죠. 심판론이 있고 이게 모든 책임이 그분한테 있는데 그분한테 있다. 그분한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지도를 예. 본인이 혼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예. 호남에서 또는 네. 그 밖에 범민주 세력이 본인을 지지했던 그 핵심 코어층이 네. 정말 자기를 지지한 줄 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오판한 거예요? 완전한 오해죠. 예, 오해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비슷하고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예.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한 사람인 거지, 지금. 예, 한동훈이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했어. 이 불안한 정국을 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끈앞풀이잖아요. 예, 끈앞풀. 그런 것처럼 예. 당시 예. 문재인 정부에 좀 약간의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교 있는 말로 대정부 질문에서 네. 약간 리버럴하면서도 기교 있는 말투로 잘 총리 극복해준 시절에. 총리 시절에 예. 그것이 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마음이 예. 이낙연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이낙연을 예. 표출된 것이지 예. 그것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는- 인격적 지지로 본 거예요. 아. 그 인격적 지지하고 예. 어떤 세력의 상징으로서 지지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인격적으로 지지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광주에서. 광주에서 호남에서.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하나의 퍼스널리티로 예. 인격체로 예. 정치적 열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예.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예. 예를 들어서 삼김 예. 이후에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분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그런 예. 분이죠. 어떤 지금 시대 정신이 반영된 지도자 예. 반열에 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인격적 지지 세력을 간다는 것은 정서적 견대예요. 네. 이게 정서적 고통도 연대.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 착각한 거죠. 예. 사실, 호남에서 보자면, 제가 민주당 취재할 때, 도대체 이낙연 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면,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정치한 사람. 국민의힘에서 정치한 옛날에 사람이야. 빨간펜 선생이라고 예. 사실 도지사 시절에도 예. 주사형 6급 주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폄하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6급 주사 역할. 예. 그게 뭐냐면은 예. 6급
주사란 건 요즘 말하면 팀장이거든요. 네. 팀장은 이제 막 시작한 업무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그 바른 길로 기본적으로 인도하는. 기초적인 걸 네.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능숙하다. 예. 그러니까 큰 프레임을 보고 네. 그걸 짜고 예. 그걸 이끌어가고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권력이랑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네, 네. 큰 지도자는 예. 이 지분을 잘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의사 정도 하고 멈췄어야 돼. 멈췄어야 됐다. 예, 저는 너무 그렇게 봐요. 진도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제가 본 인사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인사 실패. 가장 큰 1번. 인사 실패 1번은 예, 이낙연 총리를 시킨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